일단 지금까지의 작업 결과를 한번 보죠. 미리 보기 창 오른쪽 아래 구석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 보기로 화면 바뀝니다. 풀스크린 모습을 보시고 싶으면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작게 돌아왔고요. 템플릿을 적용한 결과는 대략 이렇게 보이네요. 템플릿이 선택된 상태라면 미리 보기 화면처럼 테두리와 핸들이 보이고요. 선택을 해제하면 실제 화면처럼 테두리나 핸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진 화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텍스트 템플릿만 넣었더니 약간 심심해 보여서 이번엔 스티커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티커에는 동물 섹션이 따로 있어요. 반려동물 중에 고양이가 있나 찾아보고 한번 골라보죠. 스티커에는 실제 동물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찍은 영상과 스티커의 이미지가 다르면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같은 이미지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을 수도 있고요. 만약 이미지가 들어맞는 스티커가 없을 때는 더 아래로 가시면 그림으로 만들어진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고양이 스티커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개 아닌가요? 개네요. 아, 저는 요 녀석이 마음에 들어서 이 스티커를 타임라인으로 끌고 왔습니다. 텍스트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타임라인 상의 어느 지점에서 등장하는지 시간 요소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고양이 있어라는 글씨가 먼저 나오고 잠시 후에 고양이 글자 위에 스티커가 나오도록 미세 조정하겠습니다. 스티커의 위치는 요쯤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글씨 나오고 고양이 스티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스티커가 나올 때 적절한 음향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음향 효과 중 동물 섹션에 가니까 고양이 소리가 바로 보이네요. 고양이 소리를 타임라인으로 불러와서 별도의 오디오 트랙에 적용합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텍스트와 스티커가 보여지는 시간을 좀 늘려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듀레이션을 좀 늘리는 방식입니다. 시작하는 제목을 넣었으니 이제 내용이 진행되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본 텍스트를 끌어올 거고요. 무언가 발견한 아기 고양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폰트 변경하고 기타 변화 요소들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제목에서 사용했던 폰트를 내용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상에 너무나 많은 숫자의 폰트 종류를 사용하면 혼란감을 주기 때문이죠. 영상 전체를 볼 때 아무리 많아도 폰트가 3개 이상 들어가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야놀자 서체를 선택하였고요. 글자 밑에 언더라인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서식에서 이러한 노란색 배경의 글자를 골랐습니다. 위치 잡는 미세 조정은 이제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스냅 라인을 활용하세요.
영상을 재생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물음표 추가했고요. 글자의 배경을 정사각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구석 부분을 동그랗게 할 건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도 당연히 선택이 가능하고요. 무언가 적용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컨트롤 Z 되돌리기 하셔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본 텍스트를 적용하는데요. 이번에는 고양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하는 상상을 주기 위해서 말풍선을 사용해 볼 겁니다. 텍스트의 말풍선 창에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걸 골랐습니다. 크기 변경, 위치 잡기. 이제 여러 번 하셨으니까 쉽게 하실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풍선을 적용하면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글꼴의 크기를 아무리 크거나 작게 변경한다 해도 글자 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요건 알아두세요. 현재까지 적용된 두 개의 텍스트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텍스트의 생각 후에 고양이의 동작이 변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텍스트의 시간상의 위치, 즉 타임라인에서의 위치는 처음에 컷 편집을 할 때 영상을 자른 부분 전후에 위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글자와 동작이 비교적 잘 맞을 테니까요. 말풍선 텍스트는 고양이의 생각을 글로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고양이가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뭔가 또 생각이 있겠죠. 여기서 두 번째 텍스트를 적용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말풍선을 적용하고 글자가 바뀌면 혼란을 주니까요. 이전에 만들어졌던 말풍선을 컨트롤 카피해서 새로운 타임라인 자리에 붙여 넣는 거죠. 컨트롤 카피, 컨트롤 페이스트. 이것처럼 유용한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글자의 내용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고양이 언어로 뭘 보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말풍선의 위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사체인 고양이가 움직였잖아요. 따라서 풍선의 위치도 그에 따라 변경돼야 합니다. 작업의 중간에 종종 영상을 돌려보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세게 한번 쳐다본 후에 고양이는 몸을 돌려 다시 편안한 자세로 앉게 되죠. 최초에 컷했던 세 번째 부분입니다. 타임라인 상의 이곳에서 고양이의 생각이 아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노란색 배경의 글자를 컨트롤 카피, 컨트롤 페이스트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바꿔서 입력하는 거죠. 심심한 아기 고양이. 이 텍스트는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보기로 돌려봅니다. 고양이가 뒤돌아보는 모습과 설명 자막이 잘 매치되네요. 이번엔 다시 한번 고양이의 생각 텍스트를 카피 앤 페이스트 했습니다. 그런데 지루하다냥이란 말풍선을 보다 보니 이 영상이 너무 조용하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 말풍선을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음악 재생 플레이어 같은 형태의 풍선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이 지루해지면 이 말풍선을 사용하고 거기에 적합한 음악이나 음향 효과를 집어넣어서 지루함을 덜고 있습니다. 작업 내용을 돌려보면서 음악이나 음향 효과가 들어갈 적합한 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향 효과의 BGM 섹션에서 적당한 음악을 찾아내야 합니다.